전 시간에 이어서 EFS를 계속 EFS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서 8할을 기준으로 8팔자가 들어가는 그런 글자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겸할겸자죠. 우리가 겸상하다 뭐 이렇게 겸자를 많이 쓰는데, 겸자를 이렇게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겸하다, 겸할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수가 위에 있는 8팔자예요. 위에 8팔자로 삼고, 이게 뭐냐면은 요 밑에 들어있는 게 벼화자가 2개가 겹친 겁니다. 벼화자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벼화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자가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벼화자의 약자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선독지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오른손 우자하고 같은 의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가리킨 거예요. 요거나 진짜 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다가 벼화 2개, 벼폭이 2개를 갖다가 한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겸해서 쥐었다, 양수겹장이다 해서 겸할겸이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8팔이라 했죠. 요것도 사실은 그 2로 시작해서 1로 시작하면 그 끝이 9가 되는 거고, 2로 시작한 건 끝이 8이 된다. 그거는 알고 계실 걸로 믿고, 2를 천이, 지인이 이걸 세부하면 8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를 가리킨 거라 이게 지금 8팔. 그리고 여기에 2개의 벼화자, 2개의 벼화자를 약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의 벼화자는 2인데 그 2가 요 2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손이고, 이렇게 한 거는 요거는 2개의 벼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2는 뭐냐, 조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조각을 한 손에 쥐고 그렇게 했는데, 8팔을 쓴 건 뭐냐면은 하나지만은, 한 손이지만은 그 한 손을 일석삼극의 2를 가리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2를 갖다가 천지인에 있는 2를 갖다가 한 손에 꽉 쥐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천지인, 천일, 지일, 인일, 세계 1을 손으로 꽉 쥐었는데, 그 1은 형상으로 들어간 반수 음량이라는 2개를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 여기에 2, 여기에 2, 그걸 3번 곱하면 8개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한 손으로 천진성극을 쥐어서 모든 물질을, 팔방으로 드러나는 모든 물질을 갖다가 겸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자가 들어간 문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렇게 4개만 뽑아봤어요. 자, 겸관은 겸에다가 이거는 벼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을 겸직했다. 벼슬을 2개 이상을 갖다가 벼슬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관자는 벼슬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벼슬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한자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관청할 때 많이 쓰잖아요. 또 관리할 때도 쓰고. 근데 요걸 왜
벼슬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그걸 살핀다고 하면은 이게 위에 있는 거, 이게 직면자잖아요. 직면자, 보호와의 면자. 그 밑에 요게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비슷해요.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법칙 여자죠. 이게 윤리할 때 법칙을 같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써있자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써있자는 이걸만 쓰죠. 원래 이로써 저로써 할 때 요 이자가 써있자, 무엇으로써 할 때 써있자인데 이렇게도 써요. 이게 똑같아요. 이제 써있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아까 요걸로 이제 많이 쓰니까 요게 써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죠. 이게 왜 써, 무엇으로 써, 이제 그 써라고 했는데 그 왜 그렇게 그런 의미가 붙었느냐 하면은 여기 이 구자가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입이 겹친 모습이다. 이렇게 입구자가 위에 입하고 밑에 입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입이 두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직면자를 이렇게 더 씌우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곳, 즉 관청을 말한다 그랬어요. 관청. 그래서 거기서 벼슬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서 벼슬관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온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까 여기 써있자라고 했는데 이걸 뭐뭐로써 이렇게 그런 의미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로써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걸 사람과 사람이 통하게 하는 그 도구는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통하는데 특히 이 벼슬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거든요. 이게. 관리는 백성의 일을 갖다가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복, 그 백성의 어떤 그 모습이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요. 백성을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은 말과 말로 써야 돼. 이렇게 주먹과 주먹, 힘으로 써는 게 아니라 됐으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를 하는 게 말과 말이다, 입과 입이다 해서 그럼으로써, 함으로써 하는 그 써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겸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겸비라고 이제 또 있어요. 겸비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겸하여 갖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 비자도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게 준비하다. 네. 그때도 요 비자를 쓰는데 갖출 비라 하죠. 갖췄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갖출 비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갑골문에 보면은 화살집에 화살을 담겨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렸어요. 화살집이 있고 이렇게 화살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통이거든. 거기에 화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 모습을 갖다가 그린 거예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이제 화살집에 화살을 갖췄다. 이건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졌다. 그래서 갖춰졌다고 해서 갖출비다. 이제 그런 뜻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문자로만 본다면은 사람인 그 옆에 있는 거, 요게 원래 빗자예요. 근데 이 빗자를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숨을 입자. 이게 소술초라고 그러는데 숨을 입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여기 숨을 입이죠. 그 밑에는 이렇게 언덕이 돼 있죠. 기슬엄, 또는 벼락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쓸 영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속에서는 쓰는 거죠. 이게 무언가 사용하는 건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엄자 속에다가. 요거는 굴을 말한다 했어요. 굴. 옛날에는 집이 없어서 짐승들과 같이 굴 속에서 지냈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들어가서 사는 무엇을 집어넣고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을 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굴 속에다가 용자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드러난 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20이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 양 20 그랬잖아요. 음과 양은 그 50도에서 나왔으니까 50도는 중앙에 있는 거니까 이건 빼버리고 그 변비를 벌어준 20, 2468, 양 20, 1379 그래서 20이 20으로 벌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출비자예요. 원래 이게 가출비자예요. 그 음과 양으로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췄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 입자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갖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사람이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겸상이란 말이 있어요. 겸상. 상은 이게 평상상자잖아요. 이게. 상을 겸했다. 그러니까 마주 앉아있다. 그런 얘기죠. 마주 앉아서 서로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그걸 겸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자가 평상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 본래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던 게 이렇게 변한 거지. 지금. 그럼 요 상자, 요게 원래 평상상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요걸 보면은 나무목이 오른쪽에 있고 왼편에 있는 게 요게 나무 조각 장이라 하잖아요. 요게 장자예요. 나무 조각 장. 거기다가 나무목. 나무목을 이렇게 하면은 그 나무와 이제 그 나무 조각 갖고 이제 합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무를 활용해서 상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평상을 세운 것과 흡자해서 갑권문에서는 침대나 평상이라는 뜻으로 썼었어요. 이걸 갖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갑권문에서 해서체로 바뀌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거죠. 이게 굴바이엄이에요. 이게 굴바이엄 속에다가 나무목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집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굴바이엄이 아니고 나무 조각만 말했어. 나무 조각하고 나무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상을 말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집안에 들어있는 나무다. 나무로 만든 거다. 그 요런 요것도 평상이지만은 요거는 그 집 안을 가리킨 게 아니고 안과 밖을 떠나서 이제 얘기한 거고 요거는 상을 나무로 만든 상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걸 말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정교한 거냐면 이제 이게 더 정교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평상상이라고 했는데 요걸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굴바의 어미고, 그 밑에 나무목에 들어간 건 뭐냐면, 열십하고 팔이 아픈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십하고 팔이 아팠다. 이것도 전에 이제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양도 구별하고, 음도 구별해서 음양이 다 합한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숫자가 18이다. 그렇게도 보고, 열십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겹친 거죠. 일조식과 무게하삼을 가리켰다. 그러면은 음양이 겹치면서 세 번 겹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조각이 나온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불바이 엄에다가 이렇게 18을 집어 넣은 것은 뭐냐면 이걸 평상 또는 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침대나 평상은 쉬는 거거든요. 편하게 쉬는 거. 내 마음을 놓고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칩과 팔을 내가 깨달아서 그걸 내 몸속에다가, 이 집은 내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음의 집 속에다가 칩과 팔을 갖다가 집어넣을 적에 그게 온전한 침대가 되고 평상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리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도 평상이라고 하지만 보다 더 영적인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모든 걸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평상은, 평상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글자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gem자가 들어가면서 겸임이라고 있어요. 이 임자는 맡긴다, 맡기림 또는 맡임 이렇게 되는데, 겸해서 맡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갖다가 겸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맡길 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사람 임자 있으면 사람한테 맡긴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 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요거는 청간을 말한다 했잖아요. 9번째 청간, 클임이라고도 그러고 국방임이라고, 그렇게 국방임이라고 많이 쓰죠. 국방임. 근데 왜 이걸 크다고 했느냐, 클임이라고 했느냐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숫자로 1이잖아요. 1, 승수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왜 맡길 임이 됐느냐면은 그 0이나 10의 상태, 그 무형이죠. 무형의 상태로 있던 음과 양을 한데 합한 거 이게. 그러니까 1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는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세 개의 일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태극이다, 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왜 이런 형태로 썼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세 개예요. 하나, 둘, 셋을 갖다 하나로 엮은 거예요, 바로. 세 개의 일을 갖다가 하나로 엮었다. 그러면 그게 세 개의 일을 엮은 게 임금왕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임금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위를 갖다가 삐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임금왕은 가운데가 일자가 작은데 임자는 가운데 일을 갖다가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편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선비가 크게 삐쳤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5편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비사자잖아요. 선비가 크게 삐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비는 그 박학다식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박학다식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인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크게 맡겼다.
해서 맡길 임이라고 했다. 그런 설명을 이제 하는 한자도 있어요. 맞죠? 추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임금왕하고 이거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 임금왕은 가운데가 적은데 맡길 임자는 이렇게 가운데가 커요. 이 얘기는 뭘 가리킨 거냐면은 이게 그 무언가 이렇게 아기를 베고 뭘 했을 때는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그때는 위 아래보다도 가운데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더 길어요. 이게. 그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벨 인자는 여기다가 기린녀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 임신부다 할 때 요자를 붙이면 아이벨 인자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맡긴 사람, 사람한테 맡긴다 해가지고 맡길 임이라고 했더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요새 내가 이제 아직은 그 인터넷에 첨부등에 발표를 안 하지만은 북방일직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첨가노는 임이고 지지는 자거든요. 이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고 똑같은 일인데 첨가는 이렇게 쓰고 지지는 이렇게 쓰고, 그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또 이렇게 세 개가 벌어진 것 같다가 하나로 묶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생명 흩어진 것 같다가 하나로 이제 엮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요거하고 이거하고 합했다는 거. 요거는 세 개를 갖다 하나로 엮은 거고, 요거는 뭐냐면 요게 그러면 요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료증 했다, 수료하다 할 때 요자, 이게 졸업할 요자, 마칠 요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일자를 갖다 집어넣는 아들자다, 자식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일이라고 하지만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뭔가 맞춘 거야, 이게. 맞춘 걸 하나로 이제 엮어낸 거죠.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는 세 개를 갖다 하나로 합한 거고, 요거는 세 개를 합하는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합하는 거고, 요거는 다 끝나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형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유형에 가까운 거고, 요거는 아직 유형이 아니라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 무형이죠, 아직까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임자는 본래 이게 갑골문에 보면 실타래를 말한 거예요. 임은 본래 실을 감아놓는 실타래 모양을 그린 것인데 선비사자가 크게 삐친 모양이다. 선비사자는 10과 1이 합한 11 성도를 가리킨 거니까 그걸 이렇게 삐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하는 법칙을 갖다 크게 드러내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것은 극음한 어둠 속에서 즉 1 이전에는 0이잖아요. 0은 어둠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혼돈한 상태. 이걸 0이라고 한 거거든요. 음과 양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